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싸움이 전체가 아마겟돈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BLM이라는 그 플로이드의 죽음을 이제 명분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폭도들의 행태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 거의 갈 때까지 싸움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뭐 그 저기 오늘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이게 근본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중국 미중 전쟁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걸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차분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누구야 저기 그 저기 미래한국당 비례로 된 그 무슨 경북 쪽의 무슨 여성 기업인이라고 네, 기업인 출신이죠. 한머시기가 예, 예.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 됐는데 예, 예. 뭐 그 프로이드 추모 뭐 추모 묵념을 한다는데 묵념을 한다고. 아, 뭐 플로이드 추모 묵념은 좋아. 한마디 더 해야지. 왜 BLM 폭도하냐? 왜 플로이드의 죽음을 왜 개죽음으로 만드냐? 왜 모욕하냐? 그 얘기를 안 해. 뭐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사당 무슨 저기 그 복도에서 플로이드 추모한다는데 아이 둘 중에 하나거든. BLM에 같이 동조해서 휘발유통 갖다 놓고 국회의사당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BLM을 비판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한의원 그 골빈 보좌관들 싹 잘라버리세요. 아니면 당신이 고를 위해서는 고를 좀 채우고 살든지. 참나. 자, 예, 그만 열받고. 예, 예.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쭐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씩씩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광고 말씀 잠깐 여쭐게요.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 요번에 그 이제 그 젊은 그 이제 20대 초반의 그 번역자로 같이 할 그 박한나 양과 제가 같이 공역을 해서 제가 이름만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이제 할 겁니다. 같이 하는데 같이 해서 이제 그 로버트 스팔딩의 스텔스워라는 거를 요번에 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직접, B2 조종사였고 예.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 무관이었고 예, 예. NSA 연구원이었고 직원이었고 예. 그 다음에 미중 전쟁을 사실상 선포한 2017년 11월에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NSS 보고서를 쓸 때 수석 디렉터였습니다. 예, 예. 수석 부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 사람 책을 이제 판권 계약을 해서 이게 무려 펭귄에서 나온 대중책입니다. 예, 예. 내게 되는데 한 2, 3개월 있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19,000원 내시면 제가 일일이 서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책 내기 전에 먼저 돈 입도 선매 좀 해요. 광고하죠. 왜냐하면은 그 저기 정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네. 그 평양 상공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관측을 한 경험이 있는 그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구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기대됩니다. 중국을 개인 자격으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중국을 천재사방을 다 혼자서 여행을 몇 년을 했다고. 예, 예,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제목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하죠. 예. 예, 예. 무시무시한데 그 이제 그러니까 이 3,500년 중화제국의 멸망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제 큰 제목을 걸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뭐 온 세계에 거의 신화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이 부풀려 놓거나 그 본질을 숨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낱낱이 까보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파악되느냐 상당히 고담준론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예. 일단 요번에 이제 지난달 21일, 22일에 열렸던 양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협상대회 정협과 전인대. 예, 전인대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그렇죠. 전인대 그 두 개를 양회. 두 양자에서 양회라 그러는데 양회 때에 리커창이 앙앙불락 머리를 쳐들고 진핑이한테 개겼죠. 그렇죠. 예. 그 폐막 기자회견 때 굉장히 그 폭탄
극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같은 짝인데 중국을 예, 예. 책임지고 있는 주석과 총리인데 예. 총리가 아주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중국, 슬픈 중국의 현실을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월 6억 명의 중국 그 사람들이 네. 중국 인민이 월 1,000위안 같은 뭐 한 개인당 우리 돈으로 뭐 한 17만 원, 또 연으로 치면 1,700달러로 살고 있다. GDP 한 어? 1,700달러.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빈곤한 중국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으로는 어지간한 도시에서 소위 말하자면 집세도 못 낸다. 예. 그 평균 GDP가 개인당 GDP가 1,700달러라는 수준이 이제 어떤 수준인가 보려면은 전 세계적인 그 척도로 보면 전 세계에서 바닥서부터 43번째 최빈국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닥에 42개 깔려 있는 게 어떤 나라인가 보면 저기에 글쎄요. 좀 살벌합니다. 되게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네네. 많고 또 뭐 저기 다른 쪽이든 뭐 태평양 쪽이든 뭐 남미도 옆에 붙어 있는 태평양에서는 저기밖에 안 들어가요. 저기 캄보디아. 캄보디아. 근데 캄보디아는 워낙 더운 데여 갖고 거기는 집 자체를 옮기는 집인가 혹시 아세요? 있죠. 집을 사람이 들어서 옮겨. 옮겨. 그리고 뭐 집 자체를 이렇게 판자로 지어 갖고 그래, 예. 집을 들어서 옮겨요. 또 이제 뭐 캄보디아도 여러 가지 또 슬픈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워낙 더우니까 집은 그렇게 계집처럼 지어서 사람 들어서 옮기고 신발은 스레빠 하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옷은 좀 냄새 안 나려면 2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복 포함 2벌. 지금 최빈국이 1,700 이하가 저렇다 그러면은 뭐 평민들 반으로 치면은 한 1,700 뭐 한 1,000불, 800불, 700불인데 여기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열대족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1,700달러 연 이하로 사는 거하고는 생활 또 질은 또 달라요. 중국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러죠. 예. 저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들어 있긴 한데 예, 우즈베키스탄은 실제로 굉장히 풍부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유목을 나간다든지 이러면 그렇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또 저 가난한 데가 있지만 키르기스스탄 네. 그것도 아마 저기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유목 나가면 먹고 산다고요. 또 저기에 아마 타직스탄도 들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도 유목 나가면 먹고 살아요. 예. 그러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아열대 내지 열대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연생활이 가능한데요. 예. 그 내추럴하게 살아도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걸 하고 산다고요. 저기에 거론되고 있는 지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밥상에 올라오는 게 매일 오는 거 아세요? 뭡니까? 묵, 묵. 도토리. 도토리 거기서 와요? 아프리카에 사업이 망해서 이민 갔어 누가.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거 앞에 그 덜판 같은데 도토리가 수없이 떨어지는 갑자기 퍽해서 야 저거 맞아, 긁어갖고 한국에 수출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떼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는 그런 거는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활 수준의 유지가 예. 굉장히 쉽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말레이시아만 해도 물가가 꽤 비싼 나라인데 제가 20년 전에 말레이시아 출장 다닐 때 그 틴캔이라고 보통 틴하우스인가 뭐 틴캔인가 그렇게 불러요. 집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그 양철 지붕 지어갖고 계집처럼 지어놓은 이제 그 저거가 있어. 저기 뭐야 그 길거리에 그 옛날 우리 국판장 같은 거요. 거기 이제 나무꾼을 안에서 뭐 사 먹거든 그 집에서. 1불만 주면요 근사한 거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1달러만 주면.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위도 중간 위도인 네. 위도 한 25도에서 한 40도까지의 문명 벨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온더벨트죠. 온더벨트죠. 온더벨트는 문제가 뭐냐면은 상당한 부분 자연과 좀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을 살아남을. 얼어 죽지 않아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농사가 제법 되죠. 되는데 자연 식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로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목을 하든 야. 농사를 짓든 움직여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 얼어 죽지 않는다 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나. 미얀마도 그다음에 미얀마, 미얀마 이 역사 이래 동남아시아. 역사 이래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미얀마 사람들은요 바다 그렇죠. 고기는 맛이 없어서 안 먹어. 그럴까. 강물 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뭐 저쪽에 그거. 그다음에 남미의 예, 이쪽 그 고원지대 말고 또 더운지대 이쪽은 사실은 소득 문제를 뭐 크게 이야기를 한다. 재병국이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실제 온대 지역의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는 공공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안 되죠. 참 저기 그 문재인 저 42개 예, 예. 중국 그 연소득 1,700달러 이하의 6억 명보다 더 가난한 42개 나라 중에 문재인 강경화가 좋아하는 감비아도 들어 있어요. 감비아 있지. 감비아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네. 저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제가 몇 번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예, 예. 인구의 반 이상이 아프리카 그러니까 서부 사하라 이남이 아니라 북부에는 좀 제법 잘 살아요. 네. 아프리카 인구의 평균 수준 이하 아프리카 평균 평균 소득 이하. 소득 이하 생활 수준 이하 인민이 과반이 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도 대충 네, 판단하면 저소득 그렇습니다. 수준이면 네. 이제 중국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아무튼간에 네, 아무튼간에. 더 얘기하면 이제 추잡한 얘기죠. 예, 예. 아무튼 그런 얘기를 리커창이 자기 정말 이야기했어요. 입으로 터버렸단 말이에요. 터버렸단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 그렇죠. 얘기가 겉으로 보면 할 만한 소리 아니야. 뭐 사실 얘기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이게.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예. 야 뭐 저기 소강 사회를 만든다 뭘 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런 빈곤 인구를 놓고 우리가 지금 네. 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먹여 살려야 된다 네네. 고민을 G2의 이 환상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나는 예. 지금 시진핑의 뭐 2050년 세계 최강국 쌓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이제는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시진핑한테 보내는 거예요. 노선을 좀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걸 사인을 하고 개기는 거예요. 소강 사회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뜻이 뭐예요? 그게 이제 뭐 옛날 춘추공양전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그러한 이 난세, 그 다음에 성평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좀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태평 좋아지는 중국식의 이제 말하면 이제 이 살만한 세상. 살만한 세상. 그걸 소강 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작을 중간 정도 소자 쓰나? 작을 소자의 편안을 강자 네, 소강. 샤오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소박한 편안함. 예, 이게 등소평이 지난번 뭐 마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좀 심화를 시키고 확대를 시키고 해서 중국인들한테도 좀 살만하게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게 우리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현대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중산층 사회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그 고깃국의 이밥. 뭐 그 정도보다 좀 높은 거. 이밥의 고깃국. 그 정도 좀 높은 그걸 걸로 해서 샤오캉. 그렇게 해서 전체 인민들한테 전체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생활의 안전성을 보장을 하자. 우리가 사회주의 하면서 하나도 못했지 않았느냐. 절대 빈곤에 그거가 이제 있는데 샤오캉이라고 그걸 샤오캉이 부르는데 부르는데 시진핑이 샤오캉을 2020까지 달성을 하고 2050까지는 세계 최강 국가가 되겠다 이런 노가리를 풀어왔죠. 그게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는 4,000불 되면 샤오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가 4,000불. 최저죠. 4,000불 되면은 뭐 샤오캉이 샤오캉이 된다. 되는 거다. 근데 지금 현재 10,000불이 넘었거든요. 그 저 평균은 10,000불이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중국은 근데 6억 명은 1,700불 이하야. 그러니까 2,000불을 만약에 치면은 딱 인구의 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로 치면은 인구의 2,500만이 예. 인구의 2,500만이 우리가 3만 불 정도로 했을 때 그거 3배 쳐주면 2,500만이 연소득 6,000불 이하의 사회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리커창이 야 샤오캉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우리 6억 명이
연소득 1,700달러 이하로 살고 있어. 월 1,000원 위안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말로 깨긴 네. 게 아니라 행동으로 깨긴 게 하나 있습니다. 행동으로 뭐 어떻게 또 내겠어요? 뭐냐면은 지금 입에 풀칠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이가 집권을 하고 G2, Great 2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형대국해서 미국하고 이제 도전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2050년까지 중국 제조 2025를 거쳐서 2050년에는 세계 최강이 된다라고 막 선언하면서 나가는데 예.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무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거 완전히 그냥 굶어 죽을 예. 상황이야. 그러니까 노점상을 그 전에 시진핑이 다 없애버렸어요. 네, 노점상 풀어라라고 노점상이라도 풀어라. 정책 지시를 내렸지. 그리고 그리고 그 얘기를 했죠. 했죠. 야, 네. 이게 이제 폐막 직후에. 폐막 직후에.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이지. 못 받아들이죠. 왜 못 받아들여? 노점상 좀 풀면 안 되나? 왜냐하면은 자기 그 중화 제국의 그 아주 휘황찬란한 전 세계를 향한 가오가 있는데 다 선언해놨잖아. 예. 근데 갑자기 노점이 나와서 20년 전에 중국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진핑이 뭐 가오가 깎이는 거. 가오 깎이고 10년 동안 했던 것들이 뭘 위해서 했어? 공산당 몇 조 해먹고 중국이 그걸로 했어라고 하는 민심이 흉흉하게 되고 이게 그 불만이 터져 나오면은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에 부닥치니까 그걸 그러니까 노점상 일종의 상징이 된다. 상징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징이라 측면도 있지만 노점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떴다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통제를 벗어난 경제 주체들이 많아지고 또 경제 주체들의 빨대를 박은 노점상이면 또 자리세를 이제 받고 그 노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동네 깡패들이 등장하게 그렇죠. 돼요. 동네 깡패가 등장하면 이제 그게 광역 깡패가 등장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노점 문제가 되니까 이건 이제 신강 스타일 깡패야. 그렇죠. 신강 깡패가 저기 삼합회 애들도 안객이잖아. 신강 깡패는. 큰일 나죠. 그 저기 이번 그 네모난 칼을 딱 잡고 하는데도만 그래서 그렇죠. 그냥 빼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노점상 이쪽을 보호하는 자리세 보호하는 깡패는 뭐 이제 그 공산당 상류층이랑 같이 노는 그 배부른 깡패랑 달리 예. 이게 거의 생계형 깡패가 되나갖고 이게 생태계를 이루게 되면 자기들 사회 시스템의 제어 통제가 약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시진핑이. 당장 왜냐하면은 뭐 큰 대도시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뭐 텐진이나 이런 데는 자 공안이 막강하죠. 그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이제 도시 정비를 잘 해가지고 뭐 노점상 자체가 별 수요가 없어요. 소득도 높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 가면은 바로 이제 해안 지역에서 조금 들어간다. 조금만 들어가면은 아니면은 그 메트로폴리탄의 외곽으로 들어가면은 예. 이제 저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중소도시로 가죠. 네. 그러되면은 동네 깡패들 다 생기고 그 동네 깡패한테 이제 그 자리세 자리를 보호받는 노점상의 한 중소도시 리커창이 예를 들었잖아.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그렇죠. 노점상 풀어주니까 10만 명이 먹고 살게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공안이 베이징 한복판에 서 있는 천안문 주위에 있는 공안은 중국의 공산당 말을 잘 들어요. 네. 근데 들어가면은 그 공안은 노점상한테 이제 자리세 받아먹는 자리세 받아먹죠. 자리세 받아먹는 공안이 그러면 되는 거지. 이중구조, 삼중구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북한의 보위부 애들 중에 국경 밀무역이나 혹은 저기 그 장마당에서 자리세 받아먹는 게 주요 그거 이네들이 그렇죠. 있듯이. 아주 중립적으로 표현할게요. 아주 서구적으로 표현하면 말하자면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중국 공산당 거버넌스가 지배구조가 가버넌스 중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가버넌스가 약화되죠. 굉장히 부식이 돼요. 몇 가지로 다른 나이로. 예,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노점상 그다음에 노점상을 보호하는 동네 깡패 그 동네 깡패들의 광역 조직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과 결합을 한 이제 일선 공무원 및 공안 이게 생태계를 이루어버리게 되면 이거 골아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시진핑은 그렇게 보는데 리커창은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굶겨 죽이거나 사람들을 내몰아 가지고 극변으로 내몰아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살게 해줘야 폭동이 된다. 나면은
폭동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한꺼번에 이제 그냥 리커창 얘기지. 리커창 얘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근거는 있는데 둘 다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리커창이 그렇게 리커창이 사실 내치의 명목상으로는 내치의 수장 아니요. 그렇죠. 총리니까. 경제.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핑이한테 줄선 시장들이 또 바로 리커창을 개무시하죠. 개무시하죠. 베이징 시장이나 예, 이런 데들은 그렇죠. 무슨 소리냐 지금 노점상 할 테냐고. 굶어 죽던 말던. 그 이제 네. 중국이 이제 경제 전체 계획을 하고 뭘 하려고 아직까지 명령 경제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영 기업도 높고 재정도 그렇고 옛날에 덩서평이가 지방 분권으로 했었던 거하고 달라가지고 너무나 집중화됐어요. 그러면은 경제 총괄을 관리하는 총리가 지방 정부로부터 세수가 슬슬 끊기기 시작을 하고 하면은 리커창대로 경제 관리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리커창대로 말을 들어주자니 또 이 지방의 폭동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중국에서 아주 크로니컬하게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 때 존재할 수 있는 문제가 겁이 나고 그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또 리커창이 또 대들었죠. 뭘 그렇죠. 또 대들었죠. 양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지난번 홍콩 선거 이제 말하자면은 독립파들이 궁극적으로 독립을 전제로 하고 정치 세력을 만든 민진당이 지금 아주 대만. 압도적으로 예. 승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친중파의 한고이가 우리 한고이. 그 친구가 저기 소환당해 버렸죠. 그리고 소환당했습니다. 며칠 전에 법률적인 위반으로 아니 주민이 소환을 시켜버렸어요. 거의 90%에 가깝게. 카오슝의 한고이. 카오슝 양구에 있는 카오슝의 그 스타였는데 대머리 스타. 대머리 스타고 요번에 그까지 나왔잖아요. 뭐지? 그 대통령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죠. 그렇죠. 총통 후보까지 나왔지. 나왔죠. 나왔다가 떨어지고 난 뒤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거까지 해가지고 한 일주일 됐습니다. 소환당해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당 내부에 반한고이파가 같이 결합해서 결합하고 그다음에 민진당이 지금 저게 잠재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미국이 뒷배를 쓰고 있고 미국이 되니까 이 차제의 다음 단계에 대만 민진당의 이야기는 독립 이야기가 또 나와요. 소설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리커창이 어떻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자꾸 지금 대만이 민진당이 되고 지난번에 첸수이벤 민진당 했을 때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치화시키니까 중국에서 그것도 아마 전인대에서 그 무력통일법을 만들었어요. 법률적으로 대만에 한해서 일국양제나 뭐나 그게 아니라 만약에 독립을 실행할 경우에 무력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차하면 무력 통일. 그렇죠. 법제화시켜놨구나. 법제화시켜놨죠. 그래서 그걸 문재인이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법제화하겠다고 비준하고 하는 거랑 똑같네. 우리 판문점 선언 법제화해봐야 그 없어요. 그 원칙밖에 수사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강하게 그 장점이 됐습니다. 자, 벌써 한 20몇 년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시진핑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맞게나 하는 친구들이 계속 무력 통일 이야기하고 그 무력 통일은 미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서 리커창은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지. 이런 소리를 이제 계속 정면으로 치받는 거는 아니고 양회에서 그런 말을 했죠. 무력통일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로 해야 된다 그러고 양회에서도 마지막에 대만은 앞에 아마 생략했을 거예요. 내 같으면 가급적이면 평화통일을 이끌어야 한다 정도만 돼야 되는데 그 가급적인 말을 빼버렸어요. 대만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정면으로 치받은 거죠. 치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커창이는 이제 시진핑한테 개같이 밟힌 샹하이파나 이제 단파, 그러니까 중국 공산 청년 단파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렇죠. 아마 중국 청년 공산당, 중국 공산 청년 동맹, 공청이죠, 공청, 공산 청년 동맹.
공산 청년단. 청년단이죠. 예, 청년단 단파의 이제 그런데 원래 그 공청회 그 헤드였었지 리커창이 한때. 그렇죠. 예, 공청회 두목이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그럼 정파 사이에 이게 힘겨루기가 제대로 진행되냐?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시진핑이 이거는 감안해야 되고 여차하면은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준 거고 좀 바꿔봐라고 하는 시진핑한테 이제 객인 거지. 객인 거지. 근데 왜 우리가 앙앙불락 객인다 이런 표현을 왜 쓰는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힘겨루기까지는 아직 보기 힘들다라고 이게 보는 이유가. 참 아까 우리가 우리 백모 선생님께서 3,500년 중국 제국 이야기했잖아요. 예예예. 이게 중국의 무력 집단 이거는 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군부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가 사실 중국 제국의 핵심 요소의 중국 제국의 실세는 하여튼 무력 세력 군부입니다. 펄벅의 소설 아들들에서 이미 그렇죠. 나오지. 나오죠. 네, 펄벅의 소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인민해방군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군이 인민해방군인가 아니면 그냥 군벌인가? 예. 라고 하는 두 가지 약간 좀 미묘한 예. 질문을 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후자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태생부터 군이 당에 대해서 우위죠. 우위죠. 예. 이게 증거가 그거예요.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정치장교 리에종. 그 이걸로 보면은 네, 리에종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제 제가 세례탁출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이 리에종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원래 리에종이 이제 프랑스 말이죠. 예. 그 연결고리를 연결고리. 뜻하죠. 예. 근데 이게 그 어디예요? 저기 저기 뭐 나폴레옹 때 나왔거든. 그렇죠. 나폴레옹 때 그러니까 군을 나폴레옹은 군 출신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군맥이 있잖아요. 예. 군을 민간에 의해서 통제하겠다. 예. 나폴레옹 민간 정부에 의해서. 예. 그래서 군에 정치장교를 파견을 해요. 예. 이 정치장교 힘은 우리 보안장교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셉니다. 훨씬 셉니다. 근데 이 제도가 나폴레옹 군 때 있었고 없어졌는데 이걸 누가 도입하냐? 예. 레닌과 트로츠키가 도입을 해요. 예. 그 러시아 공산혁명 후에. 예, 예. 그래서 군의 이 고급 당원을 군을 장악하려고 이제 영관급 혹은 장성급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안사 장교랑은 달라요. 보안사 장교는 원래 군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소련군에 있어서는 그 정치 장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은 중장이에요. 별 3개. 예. 그리고 중장이 3명까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별 3개 다른 정치 장교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게 누구였냐면은 테렌티 슈티코프야. 아, 예, 스티커프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혁명의 사실상의 배후고 북한의 국부. 그렇죠. 북한의 국가를 만든 예, 거죠. 북한의 국부인데 이놈은 정치장교일 뿐만 아니라 극동군 사령관, 사령관, 예. 야전 총책임자까지 그렇죠, 같이 같이. 맡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놈인데 이놈이 별 3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공산 국가들 제대로라기보다 그러니까 당이 작동을 해서 만들어진 공산 국가들을 보면 예, 예. 민간 출신 당원이 군에 파견되거든요. 예, 예. 정치장교를 하는데 중국은 저게 비밀이어서 많이 안 드러났는데 드러난 사람들 리스트를 보면 예. 정치장교가 전부 군 출신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이 당에 파견하는 거야. 그렇죠. 당이 군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여담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한 예, 예, 부분인데 예. 군과 권력, 군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나폴레옹 때 유명한 전략사상가가 조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현대 전략가의 가장 중요한 클라우제비치. 예예. 사실은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하면서 예예. 조민이의 전략 사상을 나폴레옹식으로 해서 창조적으로 예. 만든 겁니다. 즉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예예예. 근데 그 명제를 우리가 소위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에서는 문민 통제라고 해서 네. 파워가 폴리티컬 파워가 목적이고 폴리티컬 파워와 정치가 주고 거기서 군을 거기에 통제하죠. 군은 수단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군인은 예. 정치인의
적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고 수단이라고 하는 그게 분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역설인 게 뭐냐면 예, 예. 클라우제비츠는 프러시아군의 장교잖아요. 예. 대령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령입니다. 예. 거기서 그 사람 첫마디가 뭐냐면 결국 군은 민의 연장이다라는 소리인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 얘기인데 실제로 프러시아가 왜 세계 제1차 대전에 이르는 그 독일 제국으로 연결이 되고 다시 2차 대전 패망한 다음에 왜 군부가 나치의 개가 돼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 독일 제국이라면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 예.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최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군과 민의 관계 정립의 실패라고요. 역전됩니다. 예, 그래서 몰트케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치에서 금서 1호 지정당한 게 누구냐면은 사회사상가이자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카인데 피터 드라카가 지정당한 금서 제가 그 책 제목은 몰라요. 33년 1월에 지정당합니다. 네. 나치가 처음 금서 그 지정당한 금서의 핵심 명제가 뭐냐면 그 책 절대로 대중적인 책이 아니에요. 핵심 문제 의식이 뭐냐면 군과 문민 관료와 시민 사회를 어떻게 포지션을 시켜야 될 거냐. 이것이 우리 독일의 프러시아 때부터의 핵심 과제다. 라는 게 피터 드라카의 책의 핵심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그거 썼다고 해서 금서 1호야. 근데 똑같은 그거보다 더 그 문제가 그거보다 더 추악하고 독일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훨씬 더 야만적이고 훨씬 더 피비린내 나게 훨씬 더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중국. 21세기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예, 이게 혁명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공산당 혁명 이전에 이미 신해 혁명 때부터 청나라를 무너뜨릴 때부터 중국은 무력 집단이 군벌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얹혀 있고 아니면은 아주 확실한 군벌 기반이 없으면 권력을 못 잡아요. 그 이제 손문 같으면 군벌 위에 엎혀서 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얹혀서 가오마담 이런 이야기하면 손문 가오마담. 손문이 신의 혁명을 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 중요한 공화국을 열었다 그러는데 사실 신의 혁명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쪽만 할 테니까 실효적으로 청나라 만주족을 몰아낼 수 있는 고위 관료인 위안스카이 원색의 군벌입니다. 네. 군벌과 결탁을 해서 우리 북쪽을 다 떼줄 테니까. 백양군벌. 백양군벌이죠. 백양군벌이 흰백자 바다양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자면은 뭐 산동, 허베이 말하자면 중국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북방은 다 떼줄 테니까 우리는 남경 이쪽만 공화국을 줘. 그리고 그걸 결정적으로 혁명의 봉기를 일으킨 거는 깡패들이 했습니다. 삼합회의 무창봉기를 했어요. 네. 무창봉기가 일어나니까 이 상황이 혁명의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손문은 누구를 만나느냐? 원석이를 만나서 결탁을 협상을 합니다. 자, 북쪽은 너가 줄 테니까 남쪽은 우리한테 줘. 네. 이래 된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정치인 중에 누구라고 말하지만 그 엄청난 정치인이 그 주로 조폭을 중심으로 해서 땡땡 청년회라는 거를 갖고 있었죠. 아직 뭐 우리도 뭐 지금도 특정 지역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 어쨌든 근데 땡땡 청년회가 했으면 이제 무창봉기 같은 거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이 이야기들 좀 풀어갈 건데 지금 현재 얼마나 중국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한 달에 17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자가 6억, 뭐 20만 원으로 치면은 아마 반. 그게 아프리카 평균 생활 수준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리를 잘못 배워서 아프리카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는 지중해권이고. 그게 높죠.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아프리카죠. 정글이 있고. 참. 뭐 자연 상태 아니에요. 거기는 뭐 1,000불이 되든 2,000불이 되든 3,000불이 되든 그건 관계 없어요. 근데 이 온대 지역에 2,000불 이하로 생활을 해야 된다. 월 2년. 그것도 자연환경이 타직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처럼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뭐 일거리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그것도 없고 뭐 그런 상태의 인구가 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 비해서 지금 시진핑이 들어와서 자 군과 태자당 소위 말하자면은 옛날에 제국 소위 중화 제국 시대의 고위 관료 군 정치가 얼마나 이 말하자면 부패를 했느냐, 축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어도 그냥 했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 들어와서 1조입니다. 예, 못 먹은 놈이 1조야. 뭐 먹은 놈이 1조. 제대로 챙겨 먹은 놈은 10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항상 제국이 막판 단계에 가면은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축제자가 돼요. 어마무시한. 그리고 옛날에는 뭐 대토지 소유주를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같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료제 뭐 왕권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성격이 달라요. 우리 지금 조선 왕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관리를 해도 절대 관리 지나고 난 뒤에 뭐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봉토 조그만밖에 없어가지고 다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제지 고향에 가서 그걸 소위 접장질해서 호구지책을 접장도 못하면 이제 대필. 근데 대필을 하고 대필하고 이제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하니까 책 복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써서. 근데 이제 중국은 예. 임페리얼 차이죠. 저 북경에서 관리를 하급 관리를 하고 예. 어디 저기 저 뭐 강남에 저기 항저우나 이쪽에 평야지대에 들어오면 엄청난 대토지 소유자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관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군 관리 통치청은 바로 부하하고 관계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지금 또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국의 6억 명이 월 17만 원으로 산다라는 것과 중국의 10조 단위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 군부 당의 엘리트들이 예, 예.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마카오죠. 그렇죠. 마카오가 세계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1인당 소득이 높습니다.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가 넘어요. 8만 이게 저기 스위스보다도 높아요. 마카오가. 그러니까. 그럼 그게 다 무슨 돈이냐? 마카오에서 근데 마카오 인민들이 다 이렇게 8만 불을 하느냐? 주민들이 아니죠. 그게 왜 그렇게 통계가 잡히냐면 썩어 빠진 중국 공산당 애들이 마카오에 와서 도박질하고 돈 뿌리고 가거든. 거기다 축제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그 저 소위 말하자면 20세기부터 오락 향약 산업의 라스베가스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거기서 라스베가스는 거기서 돈 빼가고.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이가 그거 비슷한 거 저기 영종도에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뭐 대부분 다 만들려고 그랬죠. 예.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그거 만든다고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예, 예. 이제 이렇게 상상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영종도는 다른 좋은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당장 말하자면 저건 뭐냐면은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지금 소위 카지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은 이 굉장히 위험한 구상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저기 김정일이가 신의주를 이제 뭐 고난의 행군하고 뭐 돈도 없고 큰일 났다 싶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중국같이 체계적으로 예컨대 시장 체제를 개혁을 하고 시장을 도입을 하고 뭐 개방을 하고 안 되니까 통치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빈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해서 신의주를 한량을 하고 카카오 마작도 들어가고 뭐 카지노도 들어가고 하는 소위 카지노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다가 강태명이한테 날라갔죠. 그렇지. 저게 함부로 못 함부로 하는 못 거예요. 하는 저게 세계 최고의 그 마피아가 움직이는 건데 저기에는 화교 마피아, 유대인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중국 공산당이 네 개가 다 합의를 해야 만들어져. 그러니까 거대한 검권 폭력 뒤에. 그럼요. 그러니까 정당한 폭력이 아니라 국가는 정당합니다. 라스베가스 만든 그 저기 유태인 마피아 벅시는 죽었잖아. 그렇죠. 결국.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피아거든. 벅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했죠. 그래서 이제 사막 라스베가스를 딱 보고 거기다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막 이제 카지노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이제 카지노를 허용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게임이 성격이 다른 다른 예, 예. 마카오는 저거는
밀접하게 중국 통시청하고 연관된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8만 달러가 넘는 소득이 잡힐 정도로 그 돈지랄을 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상류층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절반은 연소득 2,000달러 이하로 살고 있고 그렇죠. 절반 넘어는. 절반 넘어는. 이제 저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중국의 군부 엘리트와 이 타이츠 태자당, 네. 그러니까 이제 혁명 원로 군부 및 당 혁명 그 군부 및 당의 혁명 원로 자제들, 이 타이츠와 군부 엘리트 얘들 입장에서 보면 권력은 축제의 수단이고 국가는 패밀리 비즈니스란 소리야. Power for money. 근데 또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권력이 비즈니스 이제 power to money.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여기가 권력 다 갖고 power 있고 for management. 물리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상하이 단파 리커창 같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효과적 대안 세력으로 도전할 수 있겠냐. 실효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아마 비대칭 싸움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비대칭 싸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기고. 그리고 샤가이 단파가 또 그렇게 착한 놈들이 아니야. 얘들은 아니에요. 작은 악마예요. 약지. 그래서 여기는 좀 공이 한 2개쯤 빠져. 아니, 저쪽에 이제 조 단위, 10조 단위면 여기는 1,000억 단위, 100억 뭐 단위. 지금 대충 우리가 분석을 안 해도 이미 보도나 나온 네. 중국 그 소위 지배 엘리트 세계 파벌의 어떤 말하자면은 부패 지수를 얼마나 헤쳐먹느냐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시진핑과 인민해방군의 핵심은 조단입니다. 예, 기본 나가리가 조로 시작해 거기는. 그다음에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샹하이 그 장쩌면 밑에 있는 이제 뭐 우리 제주도에 돈 많이 오고 뭐 서울에 아파트도 많이 사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 1,000억대 정도. 그다음에 그거보다 실무적으로 한 단계 내려가면 내려가면 100억대가 되죠.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궁금한 게 대한민국이 문팔지가 어떠느냐는 거예요. 친중 요새 그냥 입이 닳도록 뭐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작은 사람. 여기는 진짜 중국 애들 입장에서 진짜 봉이야. 네. 돈 지를 필요도 없어. 야, 돈 줄 수 있어라고 종이 한 장 흔들면 와서 줄 딱 써. 그게 조국 아니에요? 조국 관계됐던 펀드가 그거 아니야. 그래. 중국 공산당계 펀드 회사가 6천억 투자할 수 있어라고 MOU 한 장 흔들어 갖고 실제로는 돈 한 푼 안 들어오고 PF 왕창 긁어서 국내 돈 긁어갖고 그 돈지랄 했던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중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윤미향 씨 뭐 이야기가 되고 소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거긴 좀 달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딴 윤미향. 이야기고 조국이든 뭐든 간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미사유구를 이야기를 하고 천사같이 진보를 이야기하고 하고 한 친구가 민정수석에서 대한민국 고위공무원들의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잠 못 자고 남들을 저 실력 있는 자들을 뒤캐고 해야 될 사람이 저기 밖에 나가서 저 와이프한테 뭐 VIK인지 무슨 K인지 뭐 6,000불 MOU 흔드는 거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서로 이제 전화로 핸드폰 통화하고 돈 집어넣고 왔다 갔다 거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은 이제 국내 돈이지. 아예 중국 공산당 돈도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MOU 한 장 주고 흔들기만 해주면. MOU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불법 사금융 예. 이게 그 불법 사금융입니다. 예. 지금 사모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이 돼 있긴 해요. 근데 6천억을 흔들면은 무지출하게 돈이 들어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디 투자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MOU 맺어서 우리 아이템은 이거는 거니까 돈 넣어 그럼 해줄게. 근데 돈은 없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수사도 안 해요. 그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보다 이게 이제 신장도 작고 얼굴도 훨씬 못생겼잖아. 근데 그래도 배우고 싶은 게 딱 커피 잔 들고.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참- 조국의 그 시건 방지책 있잖아. 대한민국의 고함. 거기 서문에 보면 락강에 주의상스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아유 구역질나. 락강을 뭐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경애하는 이 전체주의 파리 586 문재인 일당한테 충고해주고 싶은 게 있어. 헌터 바이든 좀 배워라. 헌터 바이든은 최소한 딱 지 아버지 딱 백 들고 가서
백 딱 얻고 가서 1조 2천억. 1조 2천억 한 캔에 1 그냥. 빌리언 달러를 딱 빨아버리잖아.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산운용사 잘해서 빨았잖아. 지분이 있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는 뭘 먹냐면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 책임 보장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피가 있어. 기본 피가 있어요. 예, 자산운용에 기본 피가 있고 성과급이 있어.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은 220 법칙이에요. 1조가 들어오면 기본 피가 자산 운용하다 깽판이 나던 돈이 깨지던 2%, 연에 2%를 먹어요. 200억 200억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성과가 나면 성과분에 대해서는 20%를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싸. 많이 사죠. 그래서 기본비가 여기는 1%예요. 그걸 100pp라고 불러요. 100pp. 아니 헌터 바이든 정도는 해서 거기서 한 저는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에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건데 보는 사람이 눈 아파 쪽팔리고 아니 최소한 10조는 빨아야지. 그래도 남지 뭐 그래야. 그래서 그럼 내가 그래도 쟤도 진짜 장사 잘했다. 아니 MOU 돈도 안 들어도 MOU에 대한민국을 파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당하는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리고 코모도군 우리 개미들 돈 가져가고 뭐 공식 저기 최소한 저 사기꾼 같은 놈들이 나서서 우리를 100조에 팔았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정신 승리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MOU 돈도 안 들어오는 MOU 6천억에 팔았다 그러면 그럼 나는 뭐냐고 박테리아만도 못한 거 아니야. 개돼지도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경애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이야 우리 저기 뭐 경애하고 존경하는 전체주의 파리 586 우리 선생님들께 권합니다. 이왕 나라를 들어서 팔아 드시려면 저희가 좀 덜 쪽팔리게 10조, 20조 이렇게 BF로 받으신 다음에 MOU가 아니라 오고 가는 현금 속에서 파십시오. 참나. 아유. 국가에 네. 기부하면 뭐 저기 소비도 좀 진작이 되고 그 돈 가지고 좀 나눠주고 그러면 좋죠. 아이고. 자, 그래서 송재은 교수라고 있죠. 맥컬리 대학인가 캐나다 지금 예, 하버드 나와서 이 양반이 그 중국 송대, 중국 중세에 관해서 전통 중국에 관해서 굉장히 뛰어난 연구자인데 이 양반이 책을 냈죠. 슬픈 중국. 이거 꼭 사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슬픈 중국이라는 전 워드가 참 좋아요. 중국 보면 슬프다 이거야. 이게 아마 이제 송 교수가 예. 이제 중국 현대사를 1, 2, 3를 해서 예. 페이지 1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가 아마 개방 이제 한참 지날 되고 혁명을 다룬 게 페이즈 1이죠. 페이지 1이고 혁명과 개방 전까지. 개방 전까지 물문역까지. 그다음에 이제 2는 아마 개방 이후에 천안문 나올 거고 페이지 3는 아마 3권은 그거 할 건데 우리는 미리 3권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슬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답 없는 중국이란 소리죠. 예,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좀 다시 짚어주시죠.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예. 예. 중국 기득권층이 항상 보이는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다 먹어버리고 예, 먹는 사람 다 먹죠. 다 먹고 그다음에 돈과 권력과 무지막지한 폭력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 집중을 해버리고. 근데 그 패하는 놈은 죽거나 아니면 아주 비참한 처지에 살거. 그러니까 다수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음. 그래도 뭔가 이 통치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게임은 서로 사이좋게 갈라먹는 법이 3,500년 사상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러면은 되는 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한쪽이 다 먹어버립니다. 예. 그러다 되면은 다 먹는 사이에 막판에 가면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부패가 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매수하고 예. 물리력을 이용한 테러가 핵심적 통치 수단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 세계 뛰어다니면서 부패한 정치인들 미국서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다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니야? 실제로 블랙머니로. 다 매수했다고 여기 애들은 생각했는데 그때 돈도 필요 없어. MOU로 매수해. 한국 애들. 그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중국의 속담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그 참 중국이 너무 이 이익을 밝힌다 뭐 그렇게 또 장사에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염라대왕도 위조지폐로 매수하라. 저기 중국의 사원에 제 말이에요, 제 말. 이게 중국에 돌아가서 묘소에 가면 항상 우리가
우리는 저기 뭐야 음식과 술을 바치지. 음식과 술을 바치지. 근데 전부 위조 지폐를 지전. 지전을 태우는데 태우고 이 돈 가지고 이제 지옥 갔으니까 염라대왕 매수해서 고통 좀 덜 당해라 이거요. 우리는 그냥 평소에 드시던 약식 드시고 그래도 고기 육전 좀 드시면서 저희들 좀 잘 봐주십시오. 굽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건 이게 달라요. 나는 제가 비교 인력을 안 해봐서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 지옥 가서 염라대왕 매수하라라고 위조지폐 보내는 데는 중국 하나인 것 같은데. 유일하죠. 나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프랑스 혹시 그래요? 프랑스는 이제 좀 서유럽 안 그러지? 로맨틱하게 꽃을 바치죠. 꽃을 바치죠. 기주교 쪽은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위조지폐가 아니라 뭐 원지폐도 아니고 위조지폐를 바쳐서 더 진지해요. 그냥 태우고 뭐 향하고 위조지폐와 같이 이제 하는데 네. 그리고 위조지폐를 또 태워서 네. 딱 정리하는 그 저 벽돌로 딱 그게 또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참나.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회 이 최상층이 결국 자신이 저지른 짓에 의해서 스스로 함몰 마비돼 버리는 예,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죠. 예. 페이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체제에. 그렇게 됐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절대 그 강성한 힘이 나오면은 스스로 이렇게 다시 좀 조정을 해서 다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치청이 극단의 권력과 초권력과 그 다음에 극단적 부패가 이르면은 폭삭 내려앉는데 외부적 충격이 빵 옵니다. 그때 이제 전통 중국에서는 그 외부 충격이 결국은 저기 이제 북방의 스텝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겠까 유라시아 초원 벨트의 그러니까 유목. 주로 돌골과 몽골계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고 예. 철기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그래서 체계화된 이동과 군을 조직할 수 있는 그 스텝 유목. 사실은 진도 그쪽이잖아. 진도국이죠. 그 중가리아. 네, 중가리아. 그 감숙 바깥에 그 근처거든. 사실은 중국 제국 임페리얼 차이나의 엠파이어를 구성했던 그야말로 거의 모든 세력은 유목입니다. 진 다음에 이제 한은 아니었고 한은 그 다음에 이제 위진 남북조가 남북조. 전부 다 그쪽에서 그리고 수당이 저게 선비 몽골이거든요. 선비 몽골이죠. 수당 망한 다음에 556국이 전부 투르크 세상이에요. 네. 돌골족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송이 이게 사실은 돌골 세상에서 장군하던 자가 만든 거여서 네. 송의 개국 그 엘리트들이 이게 한이라고 부르기가 곤란해요. 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한 전에 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했다고 추정이 되는 예예.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추정이 되는 주나라. 예예예. 그러니까 이제 노너가 진전에 있었던 있었던 주는 고고학 역사적으로 나와요. 아니면 일부는 나와요. 일부는 나오는데 그게 이제 750년 동안 어떤 데는 이게 이제 주나라의 강력이 강력은 왔다 갔다 했지. 그리고 이제 그게 연결되다가 단속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왕조의 일체성을 이야기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너의 공자가 노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주를 원용을 하거든요. 주나라의 이상사회. 그러니까 서주죠. 서주를 그렇죠. 서주의 그러니까 초기 주문왕. 주문왕. 예예. 그러니까 상에서 이제 한참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정치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통치 계급이 생기고 중요한 리추얼한 이 의식이 생기고 또 지배의 원칙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인식 모양 없어지고 없어지고 각골문 이용하는 점칙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뭐 제 주왕의 그 주문왕 주문왕의 업적이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왕이도 했습니다. 즉 문자와 제도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중국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노너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것을 원용을 해서 예, 예, 예. 두 가지죠. 너는 주문왕 시대 때 성군의 시대 때를 다시 돌아가자. 예, 예, 예. 그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안전된 게 그게 봉건제 아니에요. 예, 예, 예. 천하는 봉건 제후. 봉건제국이죠. 네네. 그러니까 천하는 위계 중심이 있고 예. 황제 군 그다음에 이제 뭐야 그 저기 뭡니까 후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계가 된 중화가 체제에서 움직인다. 예, 예. 이제 그런 그건데 그 중화 체제가 지금까지도 항상 중국은 좀 체계가 잡히면은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는 게 주의 위계적 중화 체제예요. 그래놓고 그게 리바이벌 됐다가 됐다가 그다음에 절대적 부패와 절대 폭력으로 전락해서 함몰해 버리죠. 화면을 부르죠. 그럼 또 새로 시작. 그러면 이제 또 새로 시작하고 항상 그 게임이었지. 그 게임이죠. 음. 그 게임의 가장 중요한 계층이 소위 군벌입니다. 그러니까 송이 한때 세계 그 당시에서 9세기 뭐 이럴 때 세계 최강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문물을 달았는데 그게 결국은 그것도 부패하니까 요 금이 들어오죠. 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황하 지역을 다 점령을 하죠. 그게 사실 거란이 그게 몽골족이거든요. 몽골족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이 들어오고 명이 들어오고 명이 들어오죠. 송 다음에 명이 들어오고 명이 뭐 말도 안 되게 부패해 버리니까 불과 몇백만 명 가지고 여진이 먹어버리지. 이게 그래서 이제 청이 되는 거죠. 군이 막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청황제가 군을 네네. 조직을 하고 하는데 또 군이 제일 약한 부분이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강이 없는 건지 가장 잘 부패하는 집단이 군입니다. 돈을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군이 지금 우리 근대군의 사관학교 엘리트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게 일종의 군벌이야. 예예. 소위 말하면 최고위의 황제 체제의 고위 관료들 바로 밑에서 전체를 떠받치는 중국 제국을 떠받치는 아주 막강한 세력인데 이게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 정치의 명령을 듣기보다 필요하면은 매수당해서 자기 이익을 취해요. 예, 자, 예.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청나라에 아주 잘 체계화된 팔기군이 있었고 기동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리장성이 존재하고 천안문의 인구 대비로 20배 이상 차이 20배 나는데. 차이 나죠. 근데 왜 망했느냐? 이해를 문 못해. 열어줬잖아. 근데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오자서 이자성 뭐 이런 이게 거 이제 아니에요? 황관들이 예. 황제를 바보같이 만들고 예. 띄워놓고 황관과 군이 결탁해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예. 자중질환이 거기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저희들끼리 파벌 싸움을 하고 그래 되면은 군이 오랑캐의 돈을 받는 쉽게 받는 친구들이 막기강이 이제 문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설거머니 문을 열어서 인바이트한 거죠. 그렇죠.